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54장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 돈을 부려라. 왜 부자보다는 돈과 인연이 먼 사람이 더 많은 것일까? 부자가 될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일까? 돈을 버는 데는 지성과 용기, 행동력, 세심함, 인간적인 매력, 운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을 쓰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구조와 함정으로 가득하다. 세상은 명백한 사기수를 부리며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 TV 광고, 백화점 진열 등 곳곳에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가 무수하다. 흔히들 돈이 네 집 애 이름이냐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돈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것에 돈을 쓰는 건 바보짓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또 돈이 없다, 벌이가 시원찮다, 지출이 늘었다 하며 가족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부의 사이가 벌어지는 원인도 대부분 돈 때문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는 돈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몰아세워도 될 만큼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싸움의 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니 어릴 때부터 무의식 중에 돈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돈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 잘못 사용하면 부모에게 혼나는 골치 아픈 것, 사용하기에 따라 가족끼리 싸우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원하면서도 돈을 골치 아프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없다면 돈만 긁어 모으는 단순한 벼락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행복한 부자는 될 수 없다. 그 돈에 대한 감정적인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피하고 싶어진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관념이다. 그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왜 수백만 달러나 버는 대스타가 갑자기 파산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많이 벌면 벌수록 부자가 빨리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면 씀씀이도 그만큼 커져서 수입에 맞춰 돈을 써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지출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버릇이 남아서 흔히 말하는 빚쟁이가 되고 만다.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지출을 수입의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 이 돈 잘 쓰는 법칙에는 돈을 보람있게 쓰는 것도 포함된다. 부자는 돈과 뭔가를 교환할 때 반드시 그 가치 이상의 것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예를 들어 부자는 그림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평가액보다 싸면 과감하게 구입한다. 반대로 아무리 $5짜리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다. 돈과 인연이 먼 사람은 5달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버린다. 이 차이가 수십 년 동안 쌓이면 큰 것이 된다. 평생 동안 들어오는 수입을 끊임없이 그보다 가치가 높은 것, 즉 주식, 부동산, 그림으로 바꿔가면 그 가치가 자꾸자꾸 올라가 막대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평생 동안 들어오는 수입을 끊임없이 그보다 가치가 높은 것, 즉 주식, 부동산, 그림으로 바꿔가면 그 가치가 자꾸자꾸 올라가 막대한 금액이 된다. 이 세상에는 물건을 사도록 하는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그저 낭비하는 것인지 아는 데서 비롯된다. 원하는 것이 생기면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래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을 더 기다린다. 그래도 원한다면 그때 사면 된다. 이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는 습관이 붙으면 쓸데없는 것을 살 확률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돈을 현명하게 쓴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착각한다. 현명하게 쓴다는 것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쓰는 것이다. 현명하게 쓴다는 것은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쓰는 것이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쇼핑을 할 때도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일이 많다. 센스 있게 선물하는 방법을 마스터하면 당신의 성공 속도는 단숨에 올라갈 것이다. 선물을 받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감정상의 변명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당신이 교제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평소에 잘 관찰하라.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 선물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물을 잘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당신은 성공하는 인생의 입구에 들어설 수 있다. 선물을 잘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당신은 성공하는 인생의 입구에 들어설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길을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또 투자가로서의 지식 없이 돈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이 큰 빚을 지게 되는 것은 실은 이 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가로서 성공하는 것은 부자 게임의 마지막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투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또 투자가로서의 지식이 없이 돈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투자가로서 성공하는 것은 부자 게임의 마지막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을 소유하고 신용을 만들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운용할 것, 이것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5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옛날부터 미국의 부호들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록펠러, 카네기, 포드 같은 사람들은 재단을 설립하여 해마다 거액의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나누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에 재능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이 얻은 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여기에 성공하면 비로소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돈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돈의 힘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한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돈의 힘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한다. 부모가 돈에 대해 건전한 관념을 가지고 자식을 가르친다면 그는 인생과 돈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돈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만큼 돈에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살고 싶은 곳,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상으로 돈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상으로 돈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돈의 힘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한다. 그런데 사실 한 개인이 돈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은 사회 속에 흐르는 강물과 같고 부자는 그 강물의 흐름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돈은 사회 속에 흐르는 강물과 같고 부자는 그 강물의 흐름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또 흐르는 물을 가두어만 놓으면 그 물은 썩어버린다. 실제에 돈은 썩지 않지만 자산가로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병에 걸리기 쉽다. 행복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돈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돈의 힘에 당하지 않고 거꾸로 강물의 흐름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균형 감각.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의 요령. 돈을 잘 버는 유대인에게 한 남자가 물었다. 투기의 요령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글쎄, 예를 들자면 계란값이 올라 양계장을 시작했다고 치세. 그런데 큰 비가 계속되어 홍수가 져서 닭이 전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네. 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예상하고 오리를 사육한다네.